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 요양병원 한방 재활과 전문의 신현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실제 임상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톡스, 즉 해독요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려 하는데요. 이경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이경희 원장님은 워낙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지신 분이시라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모시게 된 것은 비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들의 디톡스 치료를 폭넓게 적용하신 경험 때문인데요. 식담을 없애야 살이 빠진다, 이 책. 이게 2016년에 쓰신 책이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 도움 많이 주셨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워낙 내용이 좋아서 대만에서도 이 번역에서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외화를 좀 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디톡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요. 우선 디톡스, 해독요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독소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좁은 의미의 독소의 개념은 정말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왜 예전에 이제 농약 중독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농약이라든가 또는 방부제나 담배 들어있는 니코틴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약재들 같은 경우 약물 중에서도 너무 과용량의 약물들도 독소라고 할 수 있죠. 뭐 상한 음식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외독소라고 해서 밖에서 독극물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건데요. 내독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내독소는 실제로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단계에서 독소로 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이 쌓여서 독소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몸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도 쌓이게 되면 독소로 작용을 해요. 그 다음 염증 물질이라든가 스트레스 물질, 뭐 비정상적으로 생겨나는 세포들 이런 것들을 다 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특별히 이걸 담음 또는 식적, 습담, 어혈이라고 명칭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이제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 그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피부로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바르는 것들에 의해서나 흡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독소의 가장 중요한 유입 경로는 음식물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의학에서도 이걸 식독이라고도 따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자, 이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통과하는 데가 비위장 소화기겠죠. 그러니까 소화기에서 채 소화되지 못하거나 문제가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독소 처리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간이나 신장 등에서 이것들이 완전하게 배출이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독소로서 혈류를 타고 각종 장기로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이 처리되지 못한 독소들은 우리 몸에 지방이라든가 골수, 신경, 관절, 혈액 각종 조직에 들어가서 축적이 돼서 어떤 질병의 원인을 네. 일으키게 되겠죠. 혹시나 이런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몸의 이상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 혹시 쓰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자가로 할 수 있는 약간 간편화된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와 네. 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네. 4가지 이상이 문제가 4가지. 있다면 네, 네네. 4가지. 이게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디톡스를 시행할 때 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 일반 식사를 이제 제한을 해요. 그죠? 네네. 보통 평균 한 10일 정도를 제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반 식사를 완전히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식사를 제한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무작정 굶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만약 무작정 굶게 되면 어떤 수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영양소 섭취가 오랫동안 너무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속의 장기들도 문제가 생겨요. 해독의 효과를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빈대는 잡았는데. 네, 맞습니다. 집은 다 태운 거죠. 집은 다 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톡스의 첫 번째 목표는 이제 독소를 차단시키거나 배설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해독의 장기가 있잖아요. 이런 내 몸속의 해독의 장기들이 쉬어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디톡스 요법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신청 감사드립니다.